네,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홍석천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님 모시고 정치권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 네.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내정됐다는 말은 있는데 진작 나왔는데요. 지금 후속 조치가 좀 늦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좀 약간 정정을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이제 분명 팩트 관련된 사실이니까 지금 방문지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MBC가 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동관 전 대변인이 지금 이제 내정되었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아마 세부적인 어떤 청문 절차라든지 그런 게 아마 진행되고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방송 경험도 있고 방송계의 어떤 사정도 잘 알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좀 빨리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많이 이제 찾아보셨겠죠. 그 중에서 가장 업무적으로 이제 적임이시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동관 현재 대통령 언론특보 다 아시는 것처럼 핵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우리 정치사에 만든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실세로서 그 많은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그리고 MBC PD 수첩 문제, 수많은 우리 YTN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언론사 기자들을 현장에서 내몰은 그 당사자입니다. 최시중 씨와 함께 우리나라 언론을 정말 70년대 이후 다시 암흑으로 만든 그 당사자가 다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방통위원장을 대통령 인수위원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런데 현재 대통령 특보를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앉힙니까? 최소한의 그런 형식적인 의미에서나마나 지금 중립성을 포기하려는 전 명백한 선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씨는 지금 현재 학폭 은폐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20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폭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그 당시 2012년 당시에 12년 당시에 MB정부의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의 학폭이 발생했고 이게 학교폭력위원회에도 소집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의 학폭을 숨겼다라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순신 씨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학폭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위원회라도 열렸죠. 이거는 그것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보내고 명문대에 입학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 장해찬 최고위원마저 지지자들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아마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홍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학폭의 문제가 있어서 일부 얘기돼서 이제 우려를 하신 분들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분 중에 이 학폭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동관 전 대변인이 이것을 숨겼다. 이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일단은 이야기를 좀 믿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학폭 이슈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세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관 전 대변인 이야기는 해당 학폭의 당사자들하고 화해를 다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좀
청문회나 앞으로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은 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은 이동관 대변인의 네. 이런 어떤 업무적 어떤 역량을 좀 높게 좀 평가를 하셔서 결정한 사인 것 같습니다. 과방위원이시잖아요. 네. 지금 방통위가 지금 그 뭐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이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가 많이 있었기 아니 때문에. 이제 정리는 다 됐죠. 지금 예. 신임 가방위 위원장으로 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이었으니까 예 정리는 다 된 거죠. 아니요, 방통위요. 아 방통이요? 예, 예. 아 가방이 아니고 방통이. 예, 예. 예 지금 그 방통위원장을 이제 김효재 방통위원이 지금 직무 대행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지금 방통위원이 지금 현재 3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방통위원이 5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반은 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수는 지금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회의가 지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예.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예전에 기관의 임원 공공기관이었나요? 무슨 협회 임원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유권 해석을 지금 몇 달째 미루고 있으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 몫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통위 사무처장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인데 예. 전혀 무관한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던 감사원 공무원을 거기에 앉혔습니다. 방송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입니다. 지금 감사원이 아무리 전성시대고 이 호가호위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마저 이런 사람들로 장악하는 것. 지금 5명 중에 3명이 현직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다시 한번 암흑기에 젖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던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바로 사퇴하더라고요. 자, 박 의원님 검증 부실했다 이런 지적받지는 않겠습니까? 뭐 대표도 조금 전에 뭐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천안함 장병들의 유가족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그런 부분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신 분을 내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런 부분을 이 문제화되자 본인이 사실 사퇴한 것도 좀 다행스러운 전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아마 일반적인 공직기관의 어떤 장처럼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고 예. 저희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뭐 범죄라든지 객관적인 좀 사안들 정도만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핵심적인 또 쟁점이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의 메시지들도 다 찾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을 혁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또 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런 문제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혁신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조금 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대 부족함이 있었으니 다음에 다시 내정을 할 때는 더 그런 부분을 부응할 수 있는 분으로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래경 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의 물론 본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천안함 자폭설이라든지 특히 또 현직 대통령을 시정 잡배도 쓰기 힘든 뭐 좀비 윤가라든지 그런 어떤 막말을 한 어떤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저는 철학 생각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최원일 천안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그런 말을 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최원일 함장이 부하들을 다 죽였습니까? 그 이면 속에는 아직도 민주당이 초기에 천안함이 된 게 이제 북한 소행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이제 민주당이 저는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예.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리더십의 위기에 더 지금 현재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 방금 박상현 위원장이 일반 어떤 공직자와는 다르게 그런 걸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1 예. 압도적 1야당이 혁신위원장 뽑는데 그 정도는 안 받겠습니까? 저는 다 봤는데 그 정도는 뭐 큰 문제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속칭 차도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래경 전 위원장을 선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당 내외 이런 어떤 심각한 어떤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은 하루 만에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앞으로 더 좀 많이 위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와서요. 예, 한국노총이 결국은 경사노위에 참석을 5년 7개월 동안 계속 참석해왔는데 유일하게 민주노총 참여했지만 한국노총 계속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왔는데 불참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지금 홍 의원님 말씀 들으셨는데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뭐 이미 사퇴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인선 배경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아마 그런 점들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공한 그 기업인이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던 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별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이요? 예. 그렇게 깊은 관계가 평소에 있던 분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신 분이어서 예.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추천을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될 수 있는 발언들로 이렇게 이제 사퇴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뭐 결과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번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의 뭐 역할이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래서 어떤 데까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임이라는 게 예. 결국은 더 좋은 사람 또 그렇게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모시고 하는 것이 진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책임을 제대로 추천 못했으니까 비판받아야 된다. 예. 또 어떤 모 의원처럼 예.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진퇴 문제까지 어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 지금에 있어서 제1야당을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검사들에 의한 사실상의 공안 이런 몰이에 예. 우리 민주당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당대표가 가질 저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홍 의원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라든지 상층부의 예. 이야기를 잘 듣고 고분고분할 것 같지만 예.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예. 확 바뀌는 게 또 국회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지금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좀 입지가 약화되고 지난번 5월 달에 있었던 민주당 의총의 분위기도 그전에는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바로 면전에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의총상에서 예. 그 정도가 도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당내에서 반 이재명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불불 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아마 그런 것으로 예. 결국 이제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김기현 대표 만나자고 그러는데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 의원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늘 오후에도 만나겠다 김기현 대표랑 뭐 이런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만나셔야 하는가요?
어떻게? 예,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 전부터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예. 뭐 밥만 먹는 건 안 한다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예.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혹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김기현 예. 대표가 흔쾌히 만날 겁니다. 예, 박사님. 예, 오늘 최고의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김기현 대표는 자꾸 비공식 만남 뭐 이런 거를 자꾸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면이 여야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민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토론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대화했으면 좋겠고 빨리 김기현 대표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슈앤피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